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V리그 1라운드 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결과는 페퍼저축은행의 3대 0 셧아웃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승리가 처음이라고 하고 3대 0으로 이긴 적도 지금 창단 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 거의 경사스러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다들 축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오늘 페퍼는 좋은 경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도로공사는 생각보다 너무 약한 모습이어서 확실히 좀 하위권에 가까운 전력이구나라는 게 좀 드러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프리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자비치의 공격 성공률이 40% 이상이어야지 페퍼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박정화, 윤희의 리시브에서 이제 누가 더 터져 나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도공이 페퍼의 전이벽을 뚫을 수 있을까?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조금씩은 다 경기에 묻어난 것 같아요. 오늘 자비치는 공격 성공률이 40%가 넘었고, 박정아랑 윤희는 모두 이제 리시브가 많이 뚫렸지만 결국에 이제 공격에서는 자기 역할을 한 박정아가 조금 더 우세했고, 그리고 도공이 결국 페퍼의 전이벽을 뚫지 못했고, 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3대 0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라인업부터 해서 기록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라인업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안이 여기가 이제 요거는 3세트 라인업이라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원래 윤희가 나와서 그동안의 라인업이랑 똑같이 나왔고 김세빈이 부상을 복귀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원정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한비가 이예림 대신에 먼저 선발로 투입됐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요 이원정이 들어갔을 때 이제 경기 내용이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오픈 쪽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는 지난 시즌 흥국에서도 많이 증명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맞은 것 같네요. 한번 기록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 기록지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도로공사보다 압도적으로 좀 높죠. 공격 성공률이.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페퍼가 도공보다 신장이 높다 보니까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공격 득점도 높고 블로킹도 이제 5개 대 2개. 뭐 서브는 비슷했고, 범실이 오늘 페퍼는 9개밖에 안 했는데 도로공사가 20개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작년으로 따지면 이게 원래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페퍼는 거의 매경기 20개씩 범실하던 팀이었고 도공은 한 10개 정도밖에 범실을 안 하는 팀이었는데, 오늘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바뀐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리시브 범실이랑 토스 범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디그도 페퍼가 더 많이 했고, 그 대신 리시브 정확은 그 도공이 좀 더 많네요. 페퍼는 리시브가 막 많이 터져나가서 막 서브 득점을 내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확실히 딱 그 정확하게 간 거는 많이 없다 보니까 리시브 정확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트는 여기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세터의 역량이 좀 더 그 페퍼가 좋았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세팅을 더 했네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세터 평가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도로공사의 기록지를 한번 볼 텐데, 니콜로바의 공격 득점이 10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34%. 좀 약하죠. 범실도 5개나 있었고, 강소희 10점에 42%. 강소희는 자기 역할 했네요. 리시브율도 45%. 강소희는 충분히 자기 역할 잘했네요. 그리고 배윤아도 9점에 61%. 배윤아도 자기 역할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 5점에 31%면 윤희가 자기 역할을 너무 못했고, 리시브율도 16%면 너무 약하고, 그리고 범실도 5개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윤희가 확실히 많이 안 좋았다. 그리고 김세빈은 5점에 이제 66%. 전세안 교체 투입됐고, 김다은 교체 투입됐고,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왔죠, 김다은.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요 임명옥이었거든요. 임명옥. 오늘 도공의 가장 큰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 꼽자면 임명욱의 그 리시브 불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임명욱의 기록지를 보니까 리시브율이 32.3%입니다.
뭐 32%면 그렇게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근데 임명옥이라는 이름값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리시브들도 너무 네트를 길게 가거나 너무 불특정하게, 너무 그 좌우 방향도 왔다리 갔다리 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임명옥이 별로 안 좋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올 시즌에 그 노장들의 하락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오늘은 임명옥한테 들어간 것 같네요. 자, 페퍼의 기록지 한번 볼게요. 자, 자비치의 공격 성공률이 13점에 48%. 자비치가 40%를 넘겼다는 그거는 이제 고무적인데, 이거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48%가 정말 잘해서는 48%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장희 12점에 61%. 장희는 오늘 거의 미친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한비 12점에 60%. 박정아 12점에 60%.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 선수들이 이한비랑 박정아가 공격 성공률 60% 내는 거는 한 시즌에 굉장히 보기 힘든 희귀한 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만큼 두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범실도 적었고요. 리시브율은 역시나 별로 안 좋아요. 박정아 13%. 그러니까 박정아의 리시브는 항상 터질 거를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한비가 30%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거죠. 이한비가 30 정도 해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예림은 교체 투입됐고 중간에, 그리고 한다에는 40%의 리시브율, 40%는 넘어줘야죠 리베로면. 그래서 오늘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박정아 빼고는 다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페퍼가 범실이 많이 없는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게 그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 자비치가 13점에 48% 공격 그 성공률을 냈지만 요렇게 낸 원인은 뭐냐면, 이한비랑 박정아가 워낙 그 레프트 자리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자비치 쪽으로 조금 더 견제가 풀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좀 운 좋게 손끝 맞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 좋게 좀 들어간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치가 진짜 막 자비치의 실력으로 잘했다고 볼 수 없어서 제가 요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자비치의 타점이에요. 여기 이게 강소희의 손인데, 강소희의 손과 비슷한 위치에서 만약에 이게 타점이 형성되면 이거는 다른 팀 만나면 100% 이거는 무조건 그 감싸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블록 맞고. 이거는 100% 그냥 셧아웃 각이에요, 이 타점은. 그렇기 때문에 자비치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페퍼가 더 좋은 성적 내고 싶으면. 제가 앞서 시즌에서 이야기했죠. 페퍼 콘텐츠에서 만약에 페퍼의 목표가 탈꼴찌라면 자비치로도 괜찮다, 할만하다. 근데 페퍼의 목표가 봄배구라면 자비치 바꿔야 된다. 제가 분명히 페퍼 콘텐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퍼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비치 교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자, 그리고 이제 선수 평점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감독도 이제는 포함시킬게요. 자, 니콜로바 평점. 니콜로바 평점 3개입니다. 니콜로바는 확실히 좀 어려서 그런지 그 확실히, 그리고 이제 장의 효과인데, 그게 장의의 그 블로킹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미들에서의 그 대각으로 각이, 그 니콜로바가 대각으로 잘 못 때리더라고요. 장의가 확실히 거기서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직선을 많이 때렸어요 오늘 니콜로바가. 근데 니콜로바가 직선을 때리는 거는 좋은데 너무 각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각을 너무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아웃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로바가 좀 자신감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뚫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윤희는 별 1개 주겠습니다. 아니, 1개 반 주겠습니다. 윤희는 오늘 리시브율도 아까 리시브율 몇이었지? 16%. 박정아가 몇이었지? 13%. 박정아보단 잘했네. 리시브가 확실히 윤희도 약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박정아처럼 리시브를 못 해주면 공격으로라도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공격에서도 못 풀어주니까 윤희가 이제 자기 역할을 아예 못하고 교체 아웃이 돼버렸죠. 리시브 대결에서는 둘이 비슷했네요, 지금 데이터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공격에선 박정환은 했는데 윤희는 못했다.
그래서 윤희는 1개 반. 강소희는 3개 반. 도공에서 제일 잘한 선수 한 명 뽑으면 무조건 강소희입니다. 강소희가 지금 리시브율도 40% 이상이고 공격 성공률도 지금 40% 이상이고 강소희만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참 외로웠다. 강소희가 외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터 자리가 바뀌었네. 네, 세터 자리가 바뀌었네요. 저 자리도 바뀌었네. 저 리베로 자리도. 네, 그리고 이제 문정원은 교체 투입됐으니까 평가를 못하고 배윤아 별 3개. 배윤아는 어떻게 그 높이가 확실히 낮아요. 배윤아는 다른 팀의 그 미들 블로커들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데 그래도 그 이제 짬밥으로 그리고 이제 미팅으로 테크닉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그 블록 피해가지고 득점을 하긴 해요. 근데 득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들 블로커의 중요한 역할은 블로킹과 유효 블록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배윤아가 이제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점프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유효 블록이 안 돼요. 배윤아 쪽에서 블록이랑 유효 블록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배윤아가 굉장히 큰 도공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각으로 노리고 때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배윤아는 앞으로도 요 미들라인이 쉽지가 않아요. 도공이. 그래도 오늘 그래도 득점은 많이 했습니다. 9점이면. 그래서 별 3개. 김세빈 별 2개. 존재감 없었다. 김세빈 존재감 없었습니다. 블록도 거의 못 잡았고 득점도 뭐 깔끔하게 한 득점이 거의 없고 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역시 아직은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한 뭐 중간에 교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쏠쏠하게 했죠. 근데 중간에 교체 들어와서 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 자, 그리고 이윤정 별 2개. 확실히 도공은 세터가 제일 약해요. 7개 구단 중에. 7개 구단 중에 제일 세터가 약한 팀이 도공입니다. 왜냐면 이윤정의 약점은 제가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일단 이윤정이 전이 들어가면 이원정이 이한비한테 볼을 몰아준 이유가 그쪽에 이윤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죠. 그러면 거의 원블록을 기본으로 만들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윤정은 전위에서도 약점이고 그리고 이제 세팅 자체도 그렇게 빠른 세팅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지금 이 도공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무조건 킥오픈성 토스가 필요하다. 니콜로바랑 윤이랑 강소희 살리려면 반박자 빨라야 돼요. 토스가 킥오픈성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윤정이 아직 그게 장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블로커들이 타이밍 잡고 그러면 못 들어요. 이거는 이제 쉽지 않죠. 김다은도 마찬가지예요. 김다은이 토스 스피드가 이윤정보다 빠르면 조금 빨랐지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김다은은 이윤정보다 불안정성이 훨씬 커요. 불안정성이. 토스 오늘 만약에 김다은 팬분이시라면 제 방송을 보고 계신 김다은 팬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경기 재방송으로 한번 다시 유심하게 보세요. 토스 범실을 몇 개를 했나.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한 10개 이상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김다은 토스가 불안정성이 너무 크고 제가 김다은의 약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려드리면 김다은은 일단 너무 네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세팅의 위치 선정이. 그리고 발이 느리기 때문에 네트에서 많이 떨어진 그 리시브가 갔을 때는 거기까지 빨리 쫓아가서 앞쪽으로 쏴주지를 못해요. 그게 김다은의 약점입니다. 김다은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리고 임명옥 별 1개. 오늘 임명옥이 리시브율 30%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공이 제대로 못 갑니다. 왜? 윤희가 이건 페퍼도 마찬가지예요. 윤희가 기정 터지는 게 사실이 돼 있으면 여기서 그 나머지 한 명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경기는. 윤희가 한 명이 터지는 게 기정사실하면 여기서 강소희나 임명옥이 터지게 되면 그 경기 못 이겨요. 이거는 페퍼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화가 터지는 게 기정사실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한비나 한다혜가 터졌잖아요. 그럼 페퍼도 경기 못 이겨요. 어떤 팀도.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 효율에서 2명이 터지는 선수가 나오면 그 팀은 못 이깁니다. 근데 임명옥이 터져버려가지고 오늘 경기는 진 거예요. 윤희 터지는 거 누가 몰랐나요? 이거는 다 알았죠. 근데 임명옥이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페이는 거의 큰 지분은 임명욱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페퍼 평가해 볼게요. 자비치 3개요. 오늘 자비치가 13점을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 그 본인 실력으로 진짜 눌러서 득점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득점은 한 2개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손끝 맞고 나가거나 아니면 낮은 타점에서도 밀어쳤는데 어떻게 운 좋게 맞고 득점 되거나 아니면 그 페이크로 넣던가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비치의 그 타점은 오늘도 여실히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코보컵 내내 보였고 오늘도 여실히 보였으면 그 타점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뭐 범실도 없이 무난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자비치가 좋은 선수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비치는 오늘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별 3개. 박정아 별 4개. 박정아는 오늘 최다 득점했고 공격에서 일단 60%가 넘었기 때문에 뭐 말 다 했죠. 뭐 60% 넘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박정아는 리시브율을 20%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못해도. 제가 그랬죠. 그 리시브 그 코트에 들어가서 계속 플레이를 하려면 20% 리시브율 20%가 마지노선이라고. 오늘처럼 만약에 박정아가 계속 10%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 강팀은 못 이겨요. 오늘 도공이 약팀이고 전위가 낮은 팀이라 이길 수 있었지만 이거 중위권 이상 팀은 박정아가 이런 식으로 터지면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박정아는 어쨌든 공격 성공률 60% 나왔고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별 4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한비도 별 4개 주겠습니다. 오늘 이한비가 중요할 때마다 공격 잘해줬고 그리고 리시브율도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한비 별 4개 주겠습니다. 이한비도 오늘 잘했다. 근데 오늘처럼만 만약에 이한비가 30%를 유지해준다면 이한비를 주전으로 써도 돼요. 만약에 30%를 유지해준다면. 그런데 30%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한비. 그렇기 때문에 이예림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한비 대신에. 아까 장소영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만요. 이 상황에 맞게 쓸 것이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장희. 이예림은 평가를 안 할게요. 너무 타임이 적어서. 장희 4개 반. 오늘 그 장희 도공이 말린 거는 임명욱이 못해서도 있지만 장희가 이게 그 미들에서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거의 뭐 고목나무가 서 있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이쪽으로 때리기가 싫은 거야. 그 일본의 레드로켓츠의 그 시마무라 선수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아, 장희 쪽으로는 공격하기가 무서워서 때리기가 싫었다.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도공 선수들도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대각을 피하려고 자꾸 엄한 데다 때리니까 이제 계속 공격 범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희가 스코어만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데미지까지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MOM은 저는 장희입니다. 오늘 MOM 장희. 장희가 그 스코어나 이런 데이터적인 뿐만 아니라 진짜 심리적으로 멘탈을 그 깨부셨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희 맘. 그리고 하예진 별 2개. 하예진 너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뭐 물론 뭐 다른 선수들이 그 잘했기 때문에 하예진이 조금 빛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 그리고 좀 이원정은 좀 오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픈을 많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윤정의 존재예요. 다른 팀들이 도로공사를 상대할 때 오픈을 많이 다른 그 팀이랑 할 때보다 오픈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너무 명백한 구멍이 있으니까 오픈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희는 너무 확실한 루트라서 썼는데 하예진으로 전이 순번이 됐을 때는 이원정은 하예진보다는 그냥 앞쪽으로 그 오픈으로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예진은 좀 부진한 편이었죠. 자, 그리고 이원정은 별 4개 주겠습니다. 확실히 이원정이 들어가면 경기력이 다르긴 해요. 박사랑이 들어갔을 때 도공이랑 해서 그 페퍼가 졌죠. 근데 어떻게 지금 세터 한 명 바뀌고 지금 이한비 바뀌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이거는 세터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 시즌 한국 경기에서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세터 한 명 바뀌었는데 페퍼한테 지냐 흥국이. 그거는 세터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믿고 싶지 않아 하지 흥국 팬들은. 근데 그게 맞아. 오늘도 이원정이 뭐 찬스 메이킹이 7개로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줘야 될 때 줬습니다.
이원정은 그쪽으로 가야 될 때 그쪽으로 갔어요, 볼이. 이윤정이 전위했을 때는 볼이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뭐 하이볼이 올 때는 뭐 물론 오늘 리시브율이 많이 안 나와서 하이볼 오픈도 많이 줬는데, 그렇다고 그 하이볼 2단 연결 자체가 와 저거 어떻게 때리냐 이런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원정이 들어왔을 때 경기 안정감이 좀 그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정도 오늘 좋은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다에는 한다에는 별 2개 반 주겠습니다. 한다에는 오늘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뭐 리시브를 그 뭐 어느 정도 자기 역할 40%면 자기 할 거는 한 건데, 그래도 그 페퍼에서 한다에한테 바라는 거는 니꺼 리시브만 잘 잡아라가 아니라 박정화 것도 좀 도와줘라. 이한비 것도 좀 도와줘라. 그거를 바라고 이제 한다해를 영입한 건데, 한다해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수비 반경이 넓은 선수는 아니에요. 한다해는 자기 영역을 잘 지키는 선수지 수비 반경이 넓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한다해는 또 디그가 조금 약한 편이라 좀 디그도 오늘 하나도 없네요. 슈퍼 세이브가. 그러니까 이게 슈퍼 세이브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수비 반경이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에는 좀 이 부분이 조금 성장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그 리베로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 평점할게요. 김종민 감독 별 2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김종민 감독이. 지금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도로공사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선수 구성이랑 세터랑 안 맞아버리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 윙스파이커 한 명이랑 안 맞아버리면 페퍼처럼, 여기 자비치가 만약에 안 맞아버리면 다른 쪽으로 활로를 찾거나 뭐 그럴 텐데, 이거 세터랑 이 공격수들이랑 상성이 안 맞아버리면 이거는 방법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세터를 바꾸던가 요 상성 안 맞는 선수들을 다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김종민 감독이 중간에 뭐 이윤정 김다운으로 바꿔봐야 뭐해. 어차피 같은 상성을 갖고 있는데 안 바뀌죠. 그래서 올 시즌 도공은 진짜 힘들 거예요. 네, 도공은 올 시즌 힘들 것 같고, 오늘 김종민 감독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장소영 감독 별 4개. 장소영 감독 별 4개입니다. 오늘 장소영 감독이 잘한 거는 임명옥을 공략한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수였는데, 그래서 이정철 해설위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아니 어떻게 임명옥을 공략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장소영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임명옥을 공략한 게 아니라 1번이랑 2번 사이에 그 공간을 공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공략하면 그 니콜로바를 저지할 수 있다는 거를 장소영 감독이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유니 쪽이나 강수희 쪽으로 볼을 주거나 아니면 미드를 상대하자. 왜냐면 도공에서 제일 매서운 선수는 니콜로바니까 그쪽으로 주면 니콜로바가 공격을 때릴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영 감독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이예림을 좀 교체한 타이밍이 저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화가 터지기 시작하는 그거를 너무 늦게 판단해버리면 늦어요. 지금 오늘은 그 판단이 조금 늦은 게 티가 안 났는데, 오늘 박정화가 리시브 4개 이렇게 터지고 있을 때 좀 더 일찍 교체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예림이 좀 늦게 들어가서 그 후위 공백을 메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서 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다 좋았죠. 뭐 못한 선수들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장소영 감독은 별 4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구도사 평점과 총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첫 승 축하하고요. 앞으로 좀 더 그 분발해서 더 재밌는 여자 배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공사도, 근데 도로공사도 그 제가 뭔가 좀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꼬여버려 가지고 세터랑 그 공격수들 뭉태기라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유니의 교체는 이제 점점 생각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콘텐츠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내일 중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경기에서 봐요.